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죠. 박형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형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것에서는 동의한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이 특별감찰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재단 인권이사, 북한재단 인권이사도, 예.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도 법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감찰관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제에 이것도 같이 해결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꼭 연계가 돼야 되는 사안인가요, 의원님? 꼭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건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예. 최소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제 완전히 180도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임명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인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인권재단은 이거는 법률상으로 2016년에 이미 설립이 돼 있고 이 여야가 이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를. 네네. 그런데 특별감찰관과 마찬가지로 추천 자체를 민주당이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 인권재단 자체가 지금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자 이 차제에 그런 취지입니다. 왜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지 이건 또 저희가 이따가 이제 민주당 연결할 거거든요. 네. 이때 좀 자세히 제가 좀 여쭤볼 거고요. 그럼 좀 분리해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그냥 이거하고 연계하지 말고 그냥 바로 추천 절차 들어가면 안 됩니까? 특별감찰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은 편리할 대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들한테 유리할 때는 정권 5년 내내 북한 인권재단은 싫다고 우리는 안 했고 특별감찰관도 우리는 싫다고 안 했고 그러다가 바뀌니까 이제는 자신들한테 여전히 자신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북한 인권재단에서는 여전히 안 하려고 그러고, 특별감찰관은 하자 그러고,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정치죠. 이게 연계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원구성과 사개특위 참여, 헌재재판처 이걸 다 조건으로 연계하고 내걸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 할 당시에 공수처 출범에 협조를 해주면은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우리가 협조해주겠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계한 수없이 다른 정치적인 사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참에, 이걸 꼭 연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방치해두면 어떻게 할 거냐. 법은 이미 발효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법의 공백을 메꾸자는 차원에서 이것도 함께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던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내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갖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제는 임명해라. 이게 참 최소한 그런 너무 후화무치한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다 이런 얘기지. 사과 안 하는 거 어떻게 억지로 사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제 조건까지는 아니다. 예. 아무튼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천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그때를 대비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그 후보자 혹시 물색은 좀 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그런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로 북한 인권재단 문제와 같이 해결을 하든 어쨌든 이제 여야 대표가 좀 만나서 협상하는 또 이렇게 추천 절차를 밟는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특별감찰관 모집을 해야 되지. 그것과 별도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게 좀 형식적 규정상으로는 추천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실에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된다면서요. 통상적으로 그 공문은 결혼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자리가 비게 되면 그렇지, 바로 보내야 된다? 비면을 바로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보내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도 지금 사실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꼭 그게 와야지 하는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해서 추천을 바로 해도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 접수가 안 되더라도 추천 절차는 개시할 수 있다, 국회에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받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가 그렇죠. 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혼 후에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생략이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 공문이 필요한지 뭐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그 관련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발의한 거 소식 들으셨죠,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야말로 뭐 대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검에 대한 것은 이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때 이럴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해서 이미 뭐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특검을 발의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 공세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주장은 이 수사가 너무 봐주기 수사고 늑장 수사이니까 이런 이유를 내던데요.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라면은 그걸 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이미 고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정식 명칭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이걸 민주당이 제출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희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오늘도 지금 그 국회 운영위가 열리거든요. 운영위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음 달부터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는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감사는 대상만 이렇게 전체로 하느냐 특정한 사안을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조사하는데 아무런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률에 의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다음 달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내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 공세를 펴는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뭐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흠집 내기죠. 그 시점도 보면은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날짜가 100일 기자회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그 시점이나 지금 이 요구서의 내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가 캘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시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그 공사 발주 의혹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설명을 종합을 하면 경호처에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경호처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제 대충 큰 틀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혹시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캘 수 있는 건가요? 운영위에서 오늘 충분히 당연히 그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네. 그다음 대통령실에서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이게 지금 여야 막론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해 충돌 문제인데요. 네. 법사위에서는 지금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어떤 법사위원직 수행에 대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지금 걸 가지고 공방이 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라고 하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이미 불거진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현재 이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재산 등록할 때 백지 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판단 기관이 없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현재로서는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는 재판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대법원의 직접적인 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급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전과 좀 달라진 것이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항상 질의를 하고 하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이제는 맞느냐. 이제는 그 단계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지금 취지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해서 계속 질의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 거기에 법무부 장관과도 또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조명희 의원의 경우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그 업체와 이렇게 관련돼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금 뭐 어떤 편의를 봐줬다든지 이런 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한다고 하든지, 또 뭐 문제가 됐을 경우 또는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건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 지금 하나의 제안으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야당하고 좀 논의 좀 해보시죠, 그러세요. 뭐 그 부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임위 배정 같은 경우는 최종 단계에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위 같은 데서 논의를 해서 국회의장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당에서 이 의원은 이 상임위에 있기에는 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가 되든 아니면 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를 하든 여기서 심사해서 판단을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책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좀 논의가 좀 건설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